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원우 법률사무소의 서 팀장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상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회생하시는 분들이 다 완주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면책 비율을 봐도 약 10%에서 30%의 신청자분들이 끝까지 회생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대개 3년입니다. 생활고에 부담되는 변제금, 추가대출, 건강 악화나 실직 등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폐지 이유를 살펴보면 회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시 결정이 늦어질 경우 변제 계획안에 맞춰 변제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즉 변제 계획안에서는 3월부터 변제가 시작되는데 개시 결정이 6월에 난다면 3월, 4월, 5월, 6월 4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변제금을 일시 납할 여력이 안 돼서 개시가 났는데도 인가를 못 받고 폐지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정에 비해서 월 변제금이 너무 높이 책정돼서 시작부터 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던 분들도 있습니다. 회생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면 뭔가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회생 재신청 시에 알아두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생이 폐지됐다면 그래도 그동안 변제금을 낸 게 있으니 채무가 깎이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동안 납입했던 변제금은 채권사들의 연체이자를 갚은 것으로 쳐서 원금이나 이자가 거의 전액 살아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신복이 워크아웃이든 재회생이든 다시 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신청을 할 때 제일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지 명령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이 안 나오면 개시 결정 때까지는 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전 회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회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존 회생보다 변제금이 높다거나 기간이 길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추가 채무까지 더해서 재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더 낮은 변제율이 나오신 사례도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개인회생 우회전을 검색해 우회전 카페로 오시면 실제 진행하신 재신청 성공 사례를 여럿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무실이 너무 불량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온 경우에는 억지로 신규 채무까지 져가면서 회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는 게 더욱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인 채무의 경우 실무 준칙이 없을 때 신청해서 과하게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재신청으로 변제금을 줄여보려 도전해볼 수도 있겠죠. 고민되신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민호 팀장이었습니다.